한번 해볼까요? 배민 쿠팡 등 대기업 독과점 문제인데요. 수수료 광고비, 이제 가게에 순수익을 넘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수료 광고비를 가져가는 게. 근데 배달비도 계속 오르죠. 사실 우리도 이제 시켜 먹어보면 배달비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힘들다 이렇다는 것인데, 플랫폼 회사, 배달 대행, 소상공인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독점 기업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식업계 사장님들이 그런 고통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게 되면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한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이제 수수료가 올 초까지만 또 9.8%였어요. 네? 그럼 1년에 그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배달 수수료만 9.8%를 내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달 음식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또 배달 음식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쪽 용어로는 최해 대우라는 표현이라고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배달에서는 이익을 남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쵸. 거기다가 또 결제 수수료도 거기가 마련하고 있는 결제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게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더 높아요. 또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하나 배달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전체 매출액의 뭐 한 30%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배달 그 업을 하는 배달 그 영업을 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뭐 깍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시정해 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제 그 자율 규제를 해야 된다. 네. 대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배민이나 쿠팡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우리를 규제하지 않는다는데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진님은 의원님 배달하는 사람들한테는 배달료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달하는 사람은 그 혜택이 더 줄고. 오히려 왜냐하면 또 배달 기사들이 이제 독립된 지역마다의 배달 업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전부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자기 밑으로 다 그럼 이 결집을 하는 거죠. 회사만 지금 그 양쪽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한테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업체들이 하던 것들을 이제 다 자기 산하로 수직 계열화 시키면서 배달 기사들한테는 이제 그 보수를 또 깎아버리니까 배달 기사들은 또 배달 기사대로 일을 더 많이 해야만 기존의 보수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플랫폼 기업만 지금 살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런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법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도한 수수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배달 거래 공정화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도 이제 두 가지 법들을 이제 해외의 그런 보편적인 법과 마찬가지로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이제 저쪽도 자꾸 궁지에 몰리니까 국민의힘도 독점 규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그 다음에 그 거래공정화법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이렇게 법을 내놨거든요. 그럼 양쪽이 다 법안을 내놨으니까 이건 빨리 논의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법안을만 내놓고선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결국은 그 자영업자들이나 배달 기사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그런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내놓으니까 방어용으로 내놓은 것뿐이지 이걸 해결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댓글 보니까 배달료가 무료였는데 결국 음식값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소비자도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배달하는 분도 그렇고 자영업자분도 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데 이 플랫폼 회사만 지금 독식하고 있는 거군요. 이건 규제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기업이 요즘 경제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그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면이 사실 크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창의를 발휘해 사실 이런 기업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또 약간의 질곡 같은 게 지금 생기는 것이고, 또 과도하게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약간 자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 균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화되는 측면이 있죠. 이 플랫폼 경제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니까 결국 유럽과 그 일본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었고 그런 거래 공정화법들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무슨 독창적인 과도한 규제법을 만든 게 아니라 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그 다 하고 있는, 뭐 호주나 뭐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법들을 이제 우리도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이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독과점이 완화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제 그 애플의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무슨 음악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려면 이제 뭐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 30%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문화산업이나 이제 게임 산업, 뭐 애플리케이션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독과점 입법을 만드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그러면 구글이 구글 플레이 외에 다른 데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원스토어 같은 회사가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이제 독과점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페이스북이 가상 기기를 만들었는데 그 운영 체계를 자기들 것만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다른 이제 애플이나 이런 기기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독과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기기들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경제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독과점으로 어떻게 보면 성격 규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장 지배의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다 먹는 이른바 다 먹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더 그런 게 훨씬 더 그렇죠. 심하죠. 플랫폼이 그렇고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는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네. 그래서 독과점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셔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여쭤볼 거를 많이 준비했는데 벌써 6시 1분이 돼가지고 아,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을 또 한 번 모실 수 있게 여백을 좀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민생 근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맞습니다. 많으시기 때문에 네. 피해가 너무 커서 뭐 우리가 짚고 난 말을 해결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그래서 돼요. 민주당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남국 의원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봤습니다. 추가로 또 김남국 의원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남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하시기 전에